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안치용 KBSN 해설위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부터 잠깐 다녀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리그가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정규리그가 끝났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는요. 코로나19 탓에 정규리그가 이제 60경기로 축소가 됐지만 포스트 시즌은 또 종전 10개에서 16개로 늘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양대 리그 상위 8개 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이제 3전 2선승제 1라운드를 무조건 치른다는 점입니다. 리그 승률에 따라서 1번부터 8번까지 시드를 받고요. 1번과 8번, 2번과 7번, 뭐 4번과 5번 이런 시리즈 이제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는데 김강현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이제 미러키를 5대2로 꺾고 내셔널리그 시드 5번 시드를 배정받으면서 가을 야구에 탑승을 했고요. 오늘 지금 미러키도 8번 시리즈로 이제 8번 시드로 막차를 탔습니다. 유현진의 토론토는 오늘 볼티모어에 패하면서 8번 시드로 아메리칸 리그 포스트 시즌에 올랐고요. 최지만의 템파베이는 40승 20패 리그 승률 1위로 아메리칸 리그 1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을 포스트 시즌에서 꽤나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김광현 선수 뭐 엄청난 지금 그런 활약 중이고 류현진 선수야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니까 두 선수가 과연 이제 몇 번째 선발로 등판을 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야 뭐 당연히 1선발로 뭐 등판이 예상이 되고 김광현 선수도 최근 컨디션이나 기록을 놓고 보면은 한 2선발 정도까지도 네. 한번 뭐 등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최근 컨디션이 그쵸. 그만큼 좋으니까. 네. 일단 현지 언론에서는 김강현 선수가 이제 애초에는 3선발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2선발까지 좀 가능하다. 그만큼 김강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올해 김강현 선수가 8경기에서요. 정규리그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이 1.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점을 현지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또 최지만 선수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야수인데 최지만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달 중순에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중순에 빠졌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들면 류현진 선수와 또 한국인 투타 맞대결이 기대되네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최지만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건 알았는데 네. 다른 우리 메이저리거들 포스트 시즌 대진표 어떻게 되나요? 일단 김강현의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4번 시드를 받은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10월 1일부터 3전 2선승제로 붙게 됐는데요. 일단 이게 샌디에고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상위 4번까지는 홈에서 치르고 네. 홈 경기를 무조건 치르게 되고 나머지 밑에는 무조건 원정을 떠난 이런 구조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KBO 리그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NC가 다시 선두 독주 체제 갖춰가는 분위기네요. NC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사실 이제 뭐 키움도 뒤에서 바짝 이제 추격을 해왔었고 KT, 뭐 LG 이런 그렇죠. 팀들도 정말 엄청나게 추격을 해왔는데 결국은 시즌 초에는 엄청난 페이스 7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독주 체제를 갖추다가 이후에는 이제 주전급 선수들 특히나 이제 구창모 선수라든지 뭐 강진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잠시 그 부상 때문에 빠져 있던 그 사이에 사실은 추격을 하는 팀들이 많이 이제 좁혀놨어요. 그러면서 이거 1위를 지키기도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팀들이 이제 결국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긴 연승을 달리면서 지금을 이런 분위기라든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정규 시즌 1위는 NC가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2위 키움과 NC 격차가 5경기입니다. 네. NC가 116경기를 치렀고요. 키움이 8경기를 더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경기가 적은 경기 수가 이제 적은 NC가 우승을 위한 8분 응선을 넘었다. 이런 전망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뒷문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지난주 불펜은 우당탕탕하면서도 네. 잘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NC 불펜 평균 자책점이 3.86으로 리그 3위였고요. 원종현 선수 마무리인데 3개의 세이브를 챙겼지만
일단 2.2이닝 동안 4실점하면 좀 불안한 모습을 예.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 중반에 합류한 김진성 선수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했고 또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했던 또 임창민 선수 예. 지난주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면서 NC 불펜에 숨통을 좀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위들도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1, 2위는 소개해드렸고요. 3위는 KT가 지난주 공동 3위에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LG가 4위로 KT를 한 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5위는 두산인데요. 6위 기아의 한 경기, 7위 롯데 4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8위부터는 5할 승률 미만 팀인데요. 8위는 삼성, 9위는 SK, 최하위는 하나입니다. 네. 보통 이쯤 되면 공동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KT, LG 공동 3위고 네. 이 3위 경쟁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이제 KT하고 LG 그 주말 2연전 많은 관심이 했는데 일단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 하는 이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두 팀은 또 총력전을 치렀는데 이강철 KT 감독의 경우는 뭐 2경기 연속 선발 투수들 5회 이전에 또 교체하는 이런 모습을 눈길을 끌었고요. 일단 2연전 결과는 1승 1패 이렇게 나란히 이제 1승씩을 가졌는데 이 두 팀이 이제 추석 연휴 다음 이제 연휴인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더블 헤더를 포함해 4연전을 치릅니다. 아하. 요때가 이제 완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치른 경기들 얘기를 해보자면 그 경기들 중에 진기록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배정대 선수. 배정대 선수죠. 예, 배정대 선수가 9월에 이제 3번 끝내기. 일요일 어제 경기였어요. 일요일 경기 제가 중계를 다녀왔는데 예. 그 경기에서도 배정대 선수가 이제 또 끝내기 안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참 LG와 KT가 토요일 경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요일 경기는 LG가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죠. 예, 9회까지 한 점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실책으로 실점이 이어졌고 결국은 이제 배정대 선수가 끝내기 안타로 또 끝을 이제 맺었는데 이게 평생 한 번 기록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 이거를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그냥 3번씩 기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배정대 선수가 올 시즌에 그 KT의 어떻게 보면 히트 상품이죠. 그동안에 많은 또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드디어 이제 이 포텐이 좀 터지면서 올 시즌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적인 그 역할까지 또 해내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8년 동안 KBO 리그가 치러졌는데 한 달에 3차례 끝내기 없는 이번 배정대 선수가 처음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왔는 반면 LG는 지난주에만 2번의 블론 세이브 패배를 당했죠. 네, LG 불펜 지난주 뭐 최악이었습니다. 23일 창원 NC전 7대1로 앞서다고요. 예. 7회 말 4실점, 8회 말 7실점하면서 충격패를 당했고요. 또 어제 KT전 클로저 이제 고우석이 또 9회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LG의 최근 2주간 불펜 평균 자책점이 7.23으로 리그에서 뭐 최악의 수준이고요.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선수 한 명의 부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운드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모두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자체가 투수들 사이클이 전부 하락세여서 지금 유중일 감독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순위는 그렇다 치고 포스트 시즌 진출하면 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LG가 이 불펜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류중일 감독과 최일원 투수 코치는 좌우 놀이를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지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좌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좌투수를 등판을 시키고 우타자가 있을 때는 언더핸드나 우투수를 이제 등판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닝을 끊어가는 역할들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펜 투수를 투입하는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선수들한테 휴식이 부여가 되는데 LG는 짧게 끊어가는 그런 피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LG와 KT가 토요일 경기 때 3대1 스코어가 났는데 두 팀이 15명의 투수가 등판을 했어요. 3대1 스코어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잦은 투수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것도 좀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시즌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이거를 좀 정립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리를 잘 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너무 잦은 등판이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조금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위권 팀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현재 상황이라면 5위 두산이랑 6위 기아 경쟁도 확실히 알 수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두산이 한 게임 차로 앞서 있는데 이번 또 주말에 또 두 팀이 3연전을 또 운명의 대결을 갔는데 일단 두산이 이번 주 초에는 최하위 하나를 만납니다. 3연전을 가져서 좀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기아가 또 2위인 키움과 주중 3연전을 갔는데요. 일단 기아가 키움과의 주중 경기를 좀 잘 버티면 주말 맞대결에서 뒤집기를 이렇게 노릴 수 있는 형국입니다. 네. 참 기아 입장에서는 브룩스가 부재하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뭐 1승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투수기 때문에 사실은 브룩스의 부재는 팀 성적과는 너무나도 크게 연결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또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브룩스 선수의 얘기는 결국은 뭐 경기력이라든지 뭐 팀 순위 이걸 떠나서 그 선수의 가족이 얼마나 안정되고 그렇죠. 또 회복을 할 수 있는지가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기아 그 선수들이 개개인이 뭐 모자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그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여러 가지 그 응원의 또 메시지를 그렇죠. 적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몇몇 팀들도 좀 같이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 배웠구나. 네, 참 그런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브룩스 선수가 이제 지난 22일 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의 간호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요. 일단 기아 구단에 따르면 브룩스의 가족이 신호위반 차량에 미국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량에는 부인과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자녀 1명이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아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브룩스는 그래서 돌아오기까지는 좀 오래 이제 과정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오래 복귀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 이제 아들은 이제 실명 위기에 좀 처했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브룩스는 SNS에 웨스틴인데요. 아들 이름이 살아있는데 기적이며 사고 후 용감하게 치료를 받고 잘 지내고 있다. 아들이 대견하다 이렇게 썼고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 왼쪽 어깨 웨스틴을 위한 기도 Playing for 웨스틴 WWMB36 이게 WWMB36이 아내 이름 또 아들 이름 몰로 이름 이렇게 합쳐서서 이제 등번호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 패치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선수와 팬분들의 이런 힘을 받아서 브룩스 가족이 꼭 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라면 순위표에서 최하위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어요.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도 그렇지만 SK 진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SK는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안 풀리죠. 예. 그거에 반대로 한화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최현호 감독 대행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매 경기마다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의 활약이 나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뭐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는 선수들부터 해가지고 프로 데뷔 첫 승, 첫 선발승 그리고 노시환 선수도 이제는 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또 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SK는 글쎄요 뭐 일요일 경기 때 이제 대승을 거두고 대구에서 이제 또 뭐 돌아왔지만 뭐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사실 뭐 이렇다 할 그런 뭐 경기력을 보여준 그게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화이트 선수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참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팀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까지도 그 기운이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화이트 선수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가격리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불운한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뭐 그렇습니다. 본인이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은 뭐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가지고 지금 2번이나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지도 못하고 너무 좀 허무하게 시즌이 또 마감됐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올 시즌 SK가 참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5일 선수단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가졌고요. 내일 인천 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네, 참 지금쯤이면 뭐 탈꼴찌 경쟁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시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SK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해주신 대로 네.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빌딩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SK 와이번스는 최지훈, 김정빈, 그러니까 외야수 최지훈, 투수 김정빈 외에는 결국 나오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김강민 선수가 결국 이렇게 해결사 역할을 또 해주면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9위와 12위에 있는 그 두 팀의 좀 명암이 좀 갈리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활약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Are you just another slave? 월요일은 더가운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야구 한 잔 듣고 계십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안치홍 KBSN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 활약이 눈에 띄었나요? 안현님 먼저 하시죠. 저는 뭐 라모스 선수, 라모스 이제 홈런 1위 되는 장면, 그리고 KT 이제 문상철 선수, 이 두 선수가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저는 이제 SK 좀 험담을 했으니까 오태곤 선수가 트레이드 때 이제 8월달에 이제 트레이드 돼서 이렇게 왔는데 지난주 타율을 보니까 4할 7푼 1리인데 일단 트레이드 되고 와서 저는 진짜 좀 놀랬던 부분이 유격수도 보고요, 1루수도 보고요, 외야수도 다 보고요. 그러니까 좀 맞는 필요한 포지션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감독이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적도 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태곤 선수를 선정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문상철 라모스 선수의 이유를 안 들어봤는데 라모스는 뭐 홈런 이거 딱 있는데 문상철 선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게 그래서 된 거죠? 저는 이제 문상철 선수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더가웃에서 이제 선수들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뭘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여러 명의 선수들, KT 선수들 그리고 하나이글스 선수들과 좀 몇 번의 그 통화를 시도해서 이제 문상철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김강 이 1군 타격 코치가 어떤 그런 그 제시를 좀 했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제안을 했고, 왜냐면은 가장 이제 문상철 선수의 약점이 이제 변화구 대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1군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구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살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코치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고 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는데 또 직접 이제 전혀 그 인연이 없는 김태균 선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도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잘 이렇게 좀 설명을 또 해줬고, 근데 그 폼으로 저는 어제 이제 중계를 하면서 문상철의 타격 폼 딱 본 순간 정말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 김태균을 정말 많이 벤치마킹을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야 초구부터 홈런, 첫 타석부터 홈런도 때리고, 네. 정말 켈리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그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떠한 그 홈런도 변화구를 받아쳐서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문상철이 변화구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타격 폼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한테 잘 이제 녹아들면서 타이밍도 잘 맞고, 그래서 지금 KT는 뭐 올 시즌 배정대라는 히트 상품이 있으면 내년에는 문상철 선수도 한번 KT는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설명 잠깐 덧붙이면 문상철 선수가 이제 왼발을 이제 탁 들고 이제 치는 타격 레그킥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왼발을 이제 여기 탕에 톡 찍어놓고 치는 토탭이라고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그런 타격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일가견이 있고, NC의 강진성 선수도 타격 폼을 이렇게 바꾸면서 올해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자, 이 문상철 선수가 조금씩 더 잘해지면서 로하스 선수가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KT로서는 진짜 반갑겠어요. 로하스 선수가 최근 10경기 성적이 전혀 로하스 선수 같지가 않아요. 네. 타율이 2할 오픈인데 홈런이 하나도 없고요. 아하. 타점은 5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문상철 선수는 그 2017년에
그 2군 리그에서 홈런을 30개 때려서 이거 신기록 작성했던 맞아요. 선수군요. 타점도 100개 이상 그러니까 기록을 했으니까. 파워가 있는 타자가 이제 지금 로하스 선수가 홈런이 지금 주춤한데 이런 공백을 메워주다 보니까 KT가 여전히 지금 이제 창단 첫 가을 야구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걸 노리게 됐습니다. 그 로하스 선수 최근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네. 첫 경기부터 144경기까지 정말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금 주춤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 사이클이 조금 이제 내려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몸에 문제만 없다면요, 로하스 선수는 언제든지 또 때려낼 수 있는 선수니까 또 KT 팬들이 너무 조바심을 갖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거든요. 이정우 선수도 9월 초부터 좀 부진했었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15경기 정도를 맞아요. 이정우 선수의 스윙 맞아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지난주 4할 이상이 넘는 타율을 때려냈거든요. 네. 결국 최근 페이스를 완전 찾은 걸 보면 이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렇죠. 선수들은 네. 쉽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리듬이 약간 네, 이렇게 맞아요.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건 로하스 선수 입장에서는 쭉 지켜왔던 그 홈런 1위 자리를 라모스에게 내준 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라모스가 이번 주에 4개 홈런 때렸거든요. 네. 유종일 감독이 시즌 전에 내 소원이 있다면 라모스가 4번 타자에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라모스 선수 뭐 올해 그 넓은 잠실구장에서 리그 홈런 1위를 달린다는 것은 정말 라모스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고요. 지금 라모스가 38개, 로하스가 37개 이렇게 네. 홈런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두 팀 KT, LG 선수들이잖아요. 로하스가 KT고 라모스가 LG인데 3위 경쟁을 하고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고 홈런한 경쟁하는 선수들까지 있으니까 이 두 팀이 좀 막판으로 갈수록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뭐 3위 싸움도 그렇고 1위 싸움은 조금 싱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그렇죠. NC가 네. 지금 독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3위 싸움 그리고 5강 티켓 하나를 놓고 제일 이제 눈길이 가는 부분이 과연 두산이 네.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5강 마지막 이제 이 열차에 탑승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많은 그 야구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두산이 사실 크게 가을 야구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그쵸. 팀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두산이 이렇게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지난해 SK가 이렇게 좀 마음을 놓고 있다가 두산이 맹추격을 했잖아요. 예. NC가 가장 걱정했던 포인트도 두산이 8월 이후에 너무나 강한데 이걸 걱정했는데 NC의 걱정은 좀 이제 기우가 됐죠. 예.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선정한 한 주간 내 맘대로 MVP는 누굴까요? 배정대죠. 아. 정말 배정대 선수 그 9월 한 달간 3개의 끝내기 안타. 그거는 정말 앞으로 거의 깨지기 힘든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배정대 선수가 더 놀랍다는 거는 역시나 그 중요한 딱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살려낸다라는 그 집중력도 그렇고 강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또 강심장의 멘탈도 좋은 그런 선수로 또 보여지고 하여튼 뭐 배정대 선수는 앞으로 이제 KT를 이제 이끌어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배정대 선수인데 배정대 선수가 지금 타격에 좀 많은 포인트를 맞춰줬고 있지만 수비가 리그에서 최고의 이 외야수라고 볼 정도로 좀 좋습니다. 리그 보살 1위를 달리고 있고 KT 투수들이 배정대 선수한테 공이 가면 가장 편하다고 해요. 잡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배정대 선수가 팀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선수들이 뽑힐지 기대를 해보면서 야구 한 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치홍 KBSN 해설위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